4월 13일 방송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이 은행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JP모건을 비롯해서 골드만삭스, 이런 일반 시중은행 플러스 투자은행, 증권사, 줄줄이 이번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그래서 지금 기업들 실적이 나쁠 뿐 아니라 금융주들도 일제히 다 그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굉장히 나쁘리라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그걸 이미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가?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보다 더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러면은 어닝 쇼크가 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실적이 별로 나쁘지 않네, 이것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들 줄 알았는데 한 20%밖에 안 줄었네, 이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죠. 선반영했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은행주를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주를 거기에다가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실적을 내가 남보다 먼저 알고 시장보다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면은 그게 트레이딩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의 실적과 현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거를 관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이해, 은행주 투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KB금융을 보겠습니다. KB금융은 지금 은행 실적 관련뿐 아니라 그게 대표성이 있죠. 그것뿐 아니라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는 인수 M&A 이펙트까지 같이 지금 작용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여기 이제 최근에 발표된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가장 최근에 돼 있는 거 아무거나 제가 뽑았습니다. 비슷하거든요. 다 애널리스트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고 너네는 어떻게 보느냐 이래가지고 비슷할 뿐 아니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언론사나 신문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주 이제 끝났다, 제로금리, 대출 해줄 때도 아무 데도 없고 이자 못 받으면 장사 끝이다 그러고, 핀테크 나오면은 은행 다 전멸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재들을 안고 있는 게 이제 은행주들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순이익이 전년 대비 지금 다 죽었다 하는 게 11% 정도 줄었다고 하네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아닌가요? 주가는 지금 반토막 나 있는데 실적은 11% 떨어졌다고 나오네. 그런데 여기 말은 또 이렇습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 예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트입니다. 컨센서스는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똑같이 나온다고 봤나?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트고 앞뒤 말도 안 맞고 그냥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11% 줄어든 이유도 보면은 이자 부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로금리 되고 이러면서 대출금리 떨어지면 이자가 줄어야 되는데 이자 부분은 별로 줄지 않고, ELS 아시죠? 박스권 매매하려고 지수 양쪽으로 공매도 쳐놓고 그 안에만 놀면은 안정적인 수익 난다 그래가지고 팔아먹는 상품. 이 상품을 살 때는 사놓고는 나중에 손실 나면은 그냥 불안전 판매했다고 난리치고,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걸 팔아먹은 회사가 이제 손해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손해는 뭘 손해나 양매도 쳐놓고 그냥 팔아먹고 거기서 수수료 받으면 되는데, 이 손해가 왜 나느냐면은 이걸 양매도 쳐놓으면은 이걸 유동성 공급을 이제 팔아먹은 회사가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 유동성 공급이 전거금이라고 하는데, 이 전거금을 갖다가 항상 보유를 해야 되고, 이 경계선 너머로 올라가면은 이 보전금이, 그러니까 예치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팔고 난 다음에 비상위험 준비금, 그러니까 대량 손실 날 때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비상위험 준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늘어나가지고 평가손이 크게 늘어났다. 이게 은행이 평가 손실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실현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또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면 평가 손실이 평가 이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손실은 일시적이라는 거 봐야 되죠.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지수가 최근처럼 다시 이제 또 제자리로 슬슬 돌아오면은 이 평가 1분기에 났던 평가 손실 2분기에는 평가 이익으로 바뀌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를 해야 이 이익에 대한 이해가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손실이 늘어나가지고 전체 1분기 이익이 11%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 이익은 뭐냐? 이자 이익은 대출이 뭐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 마진이 조금 줄었는데 여기 보세요. NIM 이게 이제 예대 마진입니다. 마진이 4bp. 4bp라는 거는 0.04%입니다. 0.04%. 0.4%도 아니고 0.04%. 그러니까 마진이 이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금 이자는 예금 금리는 팍 줄여버리지만 대출 금리는 별로 안 줄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줄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제로 금리를 가도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자를 붙이고 예금은 이자를 안 주고, 예금 이자 안 주는데 왜 예금해? 그래도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죠. 집에 놔두면 강도 들을까봐 겁이 났어. 그러니까 이자 하나도 안 줘도 은행에 갖다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필요한 사람이 이자 주고 써야 돼. 돈을 제로금리라고 해서 제로로 빌려주진 않아. 이자 많이 줘야 돼. 최근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은행 놈들 나쁜 놈들이라 그러대요. 지금 제로금리라고 하는데 뭐 이자를 3.8% 주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쓴다고 그래. 나쁜 놈들이라 그러는데, 아니 나쁜 놈들이 안 쓰면 되지. 내가 써야 되니까 그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 놈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이 시장을 몰라서 그래. 시장은 수요가 있는 데는 마진을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행이 이게 이익이 줄지가 않아요. 이익이.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이 이제 뭐 장사 끝났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거기다가 여기 못 본 게 있나? 여기에 보면은 은행 이 주가가 지금 KB금융 주가가 현재 33,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 10만원이야. 10만원. 10만원짜리를 33,000원에 팔고 있어요. 순자산 가치, 이게 부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부실이. 주택담보대출 그게 주택담보대출을 50% 시가의 50%밖에 안 빌려주잖아요. 은행 압류 다 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은 전부 은행 겁니다. 은행 소유입니다. 그 은행 돈 못 갚으면 이거 다 뺏어가 버리는데, 그 부실이 어딨어? 2배로 뺏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한 70% 가격에 팔을 수 있잖아요. 경매시장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에요. 요번에 이제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한다 그러는데, 생명보험사 이제 뭐 다 끝났다 그러는데 이걸 왜 인수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명보험사가 가치가 없으면 KB금융이 이게 바보입니까? 인수를 하게? 이게 인수 가격이 한 3조 원 되는데 3조 원 비싸게 인수한다 그러는데, 비싸게 뭐 비싸? PBR이 0.7배로 인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프루덴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의 70%만 주고 할인 인수하는 거죠. 지금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 그러는데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비쌉니다. 시장 가격은 지금 완전히 뭐 거들난다, 이거 파산한다고 지금 공포심리 때문에 생보사들이 지금 형편없이 주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사지는 못해요. 생보사들이 자기들이 바보입니까? 그 가격에 팔게?
조금 기다리면 다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 청산해버리지. 청산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현재 가격에 지금 PBR이 0.3배로 3배를 다 주주한테 나눠주는데 뭘 하러 팔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평가 잣대가 그야말로 비상적이고 현실하고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조라는 게 뭐 비싸게 산다고 해도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은 뭐 당연히 쌓아야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사는 가격이 한 3조 원 되는데 KB금융이 시가총액에 비하면은 이게 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한 13%, 한 20%도 안 될걸요? 시가총액이, 국민은행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3조가 여기 안 나오네. 시가총액도 안 내놓고 이 바보들이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제일 중요한 게 시가총액인데 말이죠. 그 표시를 제일 먼저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시너지 효과가 당연히 나는데 이게 평가도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평가도 애매한데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 프루덴셜 생명이 기업 내용은 다른 생보사에 비해서 좋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회사다. 그런데 이 프루덴셜 생명의 ROE가 4.8% 불과하다 해놨는데 이 ROE 4.8%라는 것은 이 자금 운용, 이 프루덴셜 자산을 가지고 이 자기 자본을 운용하면은 이 자기 자본을 다 인수했잖아요. 운용하면은 한 5% 가까운 매년의 ROE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은행들 대출이자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3.5% 이래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4.8% 운용수익이 난다는 거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KB금융은 지금 뭐 손보사만 가지고 있는데 생보사 인수를 반드시 끼워 넣어 가지고 이게 금융의 그 전체 왁구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건 당연히 인수해야 돼. 그래 가지고 인수 시너지를 발휘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M&A가 잘한 거예요. 이거 평가는 당연히 뭐 잘한 평가야. 지금 뭐 주가도 굉장히 할인 거래되고 있을 때 샀기 때문에 저기 비쌀 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가격으로 사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걸 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뭐 흠잡는 걸로 우리가 시선을 맞추면은 안 된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아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일별로 보면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근데 이 외국인 비중이 지금 66.6%인데 이거는 지난 10년간 이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최근에 가장 주가가 시장 충격을 받았을 때 요 기간을 봐도 이 66%, 67%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별로 샀다 팔았다 이 외국인들은 전부 헤지펀드들이에요. 헤지펀드들, 단기 트레이딩하는 헤지펀드들이 전체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외국인들은 이게 배당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당이 워낙 좋으니까 배당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KB금융 배당 수익을 보세요. 지금 주가 떨어지니까 6.5% 올라갔는데 주가가 4만원, 5만원 할 때만 해도 배당 수익이 4%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 이 가격에 같은 배당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뭐 배당금 이익이 많이 줄어가 30% 줄이고 배당을 줄이고 배당 카드를 나온다 그래도 배당 수익이 5%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고 기업 내 PBR이 지금 뭐야 이게 0.3.5, 0.35 이 순자산 가치의 35% 가량 거래가 지금 시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지 이런 헐값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겁이 나서 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가 떨어지니까 뭐 돈 있으면 더 사야 되겠네 하고 더 사야지. 그래서 지금 은행주에 대한 그런 항상 트레이더의 시각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금융 리스크가 여기에 전이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 투자자의 시각과 트레이드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번 주 은행주에 대한 시장의 모멘텀 트레이딩 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그렇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은행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좋은 자본금을 가지고 굉장히 비싼 이자를 받아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바로 내가 그 나쁜 놈 편이에요. 나쁜 놈이 돼야 돼요. 그 욕하는 편에 쓰지 말고, 욕하는 거는 내 걸 뺏기니까 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은행 이 나쁜 놈들을 이걸 내 걸로 만들면 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기업은행이 지금 정자를 해가지고 뭐 정부 정자로 다일루션 된다고 이러는데 이 정부 정자 5%씩 4%씩 하는 거 이거 다일루션 얼마 이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돈을 조금씩 더 물타기가 집어넣어 주는 거는 이 재무구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운용 자금이 커지는 거고. 그게 이제 주당 배당금이 다일루션 되는 효과가 이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이거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 5% 다일루션 돼봐야 그거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5%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적 나올 때 보면은 다시 그 효과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기업은행은 지금 최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이 지금 가격으로 8.57%. 우리가 시중에서 투자해가지고 8.5% 주는 이런 투자 대상이 있습니까? 야, 그 기업은행이 망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지. 기업은행 절대로 안 망합니다. 기업은행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조금만 불안하면 정부 정자로 해가지고 돈 자꾸 집어넣어 주는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이 정책적인 그 지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조금만 위험하면 적시적시 보완해서 이걸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은행의 PBR이 지금 0.23%, 이거 5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청산하면은 이 주가의 5배씩 돈을 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소기업은행이니까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부실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중소기업은행도 그래 부실하게 운영 안 합니다. 정책금융으로 뭐 특별히 지원해 줄 때가 일부 있긴 있지만은 그건 일부예요. 대부분은 뭐 우량 대기업에 다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식을 하면은 배당 투자로서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다 이런 것들은.